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9월 16일 저녁 7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TV조선에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본 관전평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토론회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이미 여러 번 토론회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후보가 잘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경험이 없어서 좀 쩔쩔매지 않을까, 헤매지 않을까, 좀 미숙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윤석열과 최재형 후보 굉장히 당당했고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막힘없이 잘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위주로 질문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 모두가 예상한 대로 오늘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가장 많은 공격을 했는데 최근에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과거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를 잘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여준 이 모습의 핵심은 정면 승부 그리고 당당함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뭔가 법적인 논리로 아주 방어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엉뚱한 답변을 한다던가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면에 있어서 그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홍준표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들어오면 회피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끈다든가 아니면 상대방 질문자에 대해서 뭔가 몹쓸 질문이다 아니면 좀 못됐다 이런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서 질문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였고 윤석열 후보는 정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아주 막힘없이 대답을 함으로써 정책에 대해서도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여러 토론회가 있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의 속도만 조금 더 높이면 이 정도의 단점만 보완하면 저는 예상보다 훨씬 토론회에 강한 이런 모습을 오늘 윤석열 후보에게 봤다. 자, 최재형 후보도 아주 정책 위주로 질문하는 아주 신사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온화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뭔가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울림을 줬는데 대체 정치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이런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질문하고 최재형 후보가 답변하는 이 둘의 대화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저는 참 과거 지난 대선에서는 아주 토론에 잘하는 후보였죠. 오늘은 기억에 남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최재형 후보가 유승민 후보의 지난 대선에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유승민 후보의 이 경제 정책 그 공약은 이게 민주당 것인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좀 갸우뚱하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윤희숙 의원도 유승민 후보의 어떤 경제관은 뭔가 민주당 쪽에 더 가깝다라는 과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이런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 이번 토론회에서 딱히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한 마이너스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재형과 윤석열 후보는 기대보다 훨씬 잘한 토론회였고 홍준표, 유승민 이 후보 이 두 사람은 기대보다 잘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훨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런 토론회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나머지 후보들 하태경, 원희룡, 안상수 모두 잘했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이 홍준표 그리고 윤석열 두 사람에게 아주 공평하게 질문을 했는데, 특히 홍준표 의원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에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이 조국 수사를 굉장한 과잉 수사로 생각한다는 점이죠. 저는 사실 깜짝 놀랐는데, 하태경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 조국 수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마치 민주당 그리고 조국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홍준표 의원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검찰이 조국 가족을 도륙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서도 홍준표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걸 보면 PR을 가리지 않는다.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였다. 전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아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 경국대전인가? 아니 잘못을 한 그 개인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 뭐가 도륙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장은 판사가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 검찰이 청구해서 이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으면 영장이 발급되는 것인데 그게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인가. 이건 조국 지지자들이나 하는 그런 생각 아니냐. 왜 도륙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집요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질문을 통해서 홍준표 의원의 이 생각, 저는 글쎄요, 어떤 정치적 계산이 앞선 이런 생각인지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조국 수사를 조국 가족에 대한 도륙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잉 수사다라고 생각하는 점 굉장히 저는 놀라운 지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희룡, 안상수 이 두 사람은 단체장 출신이죠. 제주지사 그리고 인천시장을 각각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을 집행한 경험이 있다 보니 정책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돋보이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 저는 아주 소신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인정할 건 또 인정할 줄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정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고민, 또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들이 잘 그 발언을 통해서 엿보였는데, 자, 이번에 이준석 대표와 녹취록 공방에 대해서도 비판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으로서는 공정한 경선 관리 또 선관위 구성을 위해서 다른 후보들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만큼은 나서야 하는 이런 사명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 풀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잘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안상수 후보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자신을 잘 홍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장으로서의 경험, 또 과거 CEO로서의 경력,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서 예결위원장까지 지내면서 행정이나 입법 아주 고루고루 거친 분이시죠. 그러면서 인천 송도 개발이라든가 또 인천대교 건설, 또 인천시장으로서 있으면서 냈던 여러 성과들을 저는 자신의 홍보 잘 했다라고 봅니다. 네, 황교안 후보 오늘 토론회 내내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전면 무효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점만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점이 기억에 남는 게 없어서 더 이상 이분에 대해서는 딱히 코멘트할 게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 저는 가장 잘 토론회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봤는데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들어오면 좀 지저분한 태도로 회피하는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이 첫 질문에서 최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국정원 박지원 원장이 노골적으로 정치 개입하는 모습에 대해서 전 후보들이 다 분개하고 있다. 다 비판 성명 내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데 홍준표 후보만 아무 얘기가 없더라. 아니, 자신의 어떤 이익도 중요하지만 왜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왜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 이렇게 답변합니다. 박지원과 조성은이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팩트가 없지 않느냐.
자, 이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아니 지금 민주당 대변인입니까? 이건 당이 직면한 가장 중차대한 문제인데 왜 박지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까? 이때부터 홍준표 의원은 다른 얘기하면서 계속 시간을 까먹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을 향해서 날 자꾸 몰아붙이는데 이건 쓴소리가 아니라 못된 소리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니 하태경 의원 아니 그건 꼰대식 발언이죠. 뭐 이런 공방을 하다가 결국 네, 시간만 잡아먹고 제대로 된 답변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홍준표 의원 역시나 윤석열 후보 공격에 집중했는데 그렇게 효과를 거두진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되풀이한다라는 이런 인상이 많았습니다. 두 가지에 집중이 됐는데 과거 적폐 수사 그리고 최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자, 과거 수사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공로로 이 정권에서 출세를 거듭해서 검찰총장까지 됐다. 그때 뭐 1000명을 소환 조사하고 200명을 구속하고 5명이 자살했다. 계속 이분이 언론을 통해서 해온 레파토리죠. 자, 당원이나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오늘 뭐 여러 감정적인 공격부터 시작해서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아주 차분하게 대응을 잘했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 질문에도 아주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다했고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일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즉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홍 후보 최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왜 우리 캠프 사람이 그 박지원, 조성은 만남에 동석했다고 왜 특정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느냐? 왜 그렇게 특정해서 고발하느냐? 자, 이런 질문 오늘 몇 번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한 바 없습니다. 원래 고발이나 고소라는 게 당시 어떤 캠프 소속의 사람이 동석했었다라는 이게 기자들 사이에 굉장히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들은 내용들에 바탕을 해서 특정할 수는 없으나 누군가 동석했다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해 달라라고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이지 그 캠프 사람을 특정해서 거론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 더 이상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오늘 또 재미났던 것은 최재형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내용이 유승민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을 윤석열에게 하는데 자, 지난 대선 공약에서 이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하겠다.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를 인상하겠다.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 신규 원전 건설 자제하겠다. 탈원전하겠다. 이거 누구 공약인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글쎄요, 뭐 문재인 후보 공약 같은데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좀 놓쳤던 사실이었는데 보수 대선 후보자의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좌파적 색깔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지금의 어떤 경제 위기를 어려움을 초래한 공약인데 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아주 발끈하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당시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뭐 신규 건설 원전을 좀 보류하자라고 한 것이었고 최저임금은 뭐 경제가 좋아질 땐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급격히 인상해서 이게 문제인 것이지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후보의 경제관, 뭐 민주당과 다름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꽤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질문이었던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최재형의 뭔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이 질문과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둘 다 정치 신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는 게 과연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과 답이 오갔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최재형 후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실사구시가 곧 정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여든 야든 여기에서 많이 멀어졌을 때 그 멀어진 것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정치 개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검찰 분야에서 한 길을 파서 26년을 했습니다. 여의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적습니다. 그러나 저는 검사로서의 어떤 스킬이 있고, 또 최재형 후보는 법관으로서의 어떤 지식과 경험이 있으시고, 또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오랜 경륜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쓰는 것, 이게 개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최재형 감사원장 한 달 이상 활동하다가 캠프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그 비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주 질문 자체가 점잖죠. 최재형 후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치에 몸담은 이후에 나의 발자취를 되돌아봤습니다. 여러 정치 상황에 적응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얘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국민들이 어떤 정치에 대해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것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함께 가는 이런 정치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고자 이런 캠프 해체를 결단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훨씬 정치 신인들이 돋보였고, 홍준표와 유승민 같은 아주 노련한 정치 선배들이 오히려 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인 토론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그 관전평은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